초급자는 제가 뭐 처음으로 보톡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하여튼 1세대 제가 보톡스 필러를 사용한 우리나라 의사의 한 명이고, 제가 만약에 기여를 했다고 좀 자랑하고 싶다면 이 보톡스 필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기술, 신의료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동양인에 적합하게 시술법을 좀 개선하고 그것을 우리 다른 의사들한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거를 보급했던 거, 교육했던 거, 그래서 많은 강의와 그런 아카데미 활동, 그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합한 보톡스 시술법, 필러 시술법을 개발하고 교육했던 게 아마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좀 기여했던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주사로 간단하게 그런 주름 치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사실은 99년도에 MBC 9시 뉴스에도 그때 이제 보톡스 시술을 개발한 의사가 미국에서 오셔서 9시 뉴스에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사 한 방으로 주름을 치료한다. 그런 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얘기였거든요. 뭐 수술로 땡기지 않고.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거는 2001년도에,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쭉 하다가 이제 2001년도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사각턱 보톡스라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근육이 발달해서 이 씹는 근육이 발달되면 이렇게 커요. 얼굴이 오각형으로 커지거든요. 그 경우에 주사로 그걸 갸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이거를 믿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이 사각턱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얼굴이 동글납작하다 보니까 얼굴을 좀 갸름하게 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은데, 그를 뼈를 깎지 않고도 그렇게 간단하게 주사로 한 방으로 얼굴이 그렇게 갸름하게 줄 수 있다는 게 아주 참 기적 같은 그런 치료법,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잘 믿지 않고,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줘도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간편성 그리고 안전성, 그런 것이 저는 이것이 이제 기존에 했던 수술을 뛰어넘는, 소위 요즘 그걸 뭐 뿌띠 성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간편성, 안전성 면에서 기존의 수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통할 것이다. 특히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성공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합한 뭐 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논문도 쓰고 또 뭐 발표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됐죠. 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죠. 근데 저는 그 사각턱 보톡스 시술이 저는 굉장히 이 보톡스를 대중화,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보톡스에 대한 인지도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서양에서는 대개 이제 주름 보톡스를 한 30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사각턱 보톡스라는 것을 20대, 심지어는 뭐 10대 때부터 그걸 알고 맞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름보다는 예뻐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보톡스 이거 효과도 좋고 간단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주름 보톡스도 좀 더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름 보톡스 효과 좋으니까 그런 필러라는 게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뭐 이것도 주사로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걸 선순환이라고 해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턱을 낮추니까 좀 더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많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미적 그 의식 내지는 수준이 전 세계에서 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의사들도 많고, 또 수요가 어떤 수요냐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멍도 들어서도 안 되고,
티가 나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져야 되고 효과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은 뭐 다른 이런 꼭 보톡스 필러 이 분야뿐 아니라 다른 뭐 눈, 코 그런 성형수술이 전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수술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간단하게 어떤 예뻐지고 젊어지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너무 오남용이 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경우에인데도 하거나 이걸 뭐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약간 중독이 돼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다든지 또 그걸 상업적으로 또 이용해서 의사들이 계속 또 마케팅도 하고 그런 어떤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중용 내지는 그걸 잘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가 처음 보톡스를 했던 분 98년도에 제가 보톡스를 미간에 해드렸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제가 처음 당신이 첫 제 환자다 라고 얘기는 분명히 해드렸고 당시 제가 서울대병원에 임상 강사로 있을 때 이제 임상 연구를 하면서 첫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주사로 간단하게 이 미간에 인상 쓰는 주름을 펴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 간단하고 뭐 효과도 좋다 논문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용량대로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믿고 해보시겠냐. 그래서 딱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사를 한 게 눈으로 흐르게 되면 잘못 내려가면 안검하수라 그래서 눈을 잘 못 뜨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나서 한 일주일간 잠을 잘 못 잤어요. 혹시나 뭐 잘못될까 봐. 근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아주 환하게 웃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일 없구나.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다니시고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주사로 간단하게 이 미간에 인상 쓰는 주름을 펴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 한번 믿고 해보시겠냐. 그래서 딱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사를 한 게 눈으로 흐르게 되면 잘못 내려가면 안검하수라 그래서 눈을 잘 못 뜨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나서 한 일주일간 잠을 잘 못 잤어요. 혹시나 뭐 잘못될까 봐. 근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아주 환하게 웃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일 없구나.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다니시고 있어요.